저는 지금 나이가 65세거든요. 만 65세인데 지난 3월 달에 그 기초연금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지금 받는 게 25만 7,500원. 그래서 제가 기초연금 받게 돼서 집사람에게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박수를 쳐요.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세상에 어느 가족이 아버지가 기초연금 받는다고 박수 쳐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무능력하면 기초연금을 받느냐 이렇게 할 텐데 오히려 박수를 쳐주는 그런 기쁨을 얻었습니다. 저는 22살에 천주교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22살에 들어갔으니까 벌써 그 40년도 더 전인데요. 22살에 수도원 들어가서 겨우 25년밖에 못 살고 나이 47살에 환속을 했습니다. 환속을 해서 참 난감했어요. 할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면 될까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내를 돌아다니 보는데 차를 타고 다니면 하루가 너무 빨리 가버리니까 걸어 다니면서 시간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도로를 돌아다니면 보면 큰 길을 다니보면 보이는 것이 좋은 것들이 그럴듯한 게 되지만 골목길로 가면 그 대로변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후진 건물들이 많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길로만 다니면 세상을 바라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골목길을 다니면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할 줄 아는 게 생각이 나지도 않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소한 친구들이 울면서 찾아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출소한 사람 도와줄 여력도 없는데 그래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송현동에 조그마한 월세방 하나 얻어서 출소한 친구들, 그것도 이제 감호소에서 출소한 친구들. 감호소 하면 잘 모르시죠? 지금은 없어졌는데 아직도 감호법에 의해서 감호를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10명, 2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감호소에 들어갈 사람도 일부 있고. 왜 그런가 하면 그 감호법이 뭔가 하면 같은 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르면 이 사람은 또 나가도 또 죄를 지을 거니까 미리 징역을 살리는 거예요. 3번 동종에 3번을 하면 사실 열이면 열 똑같은 죄를 또 짓게 돼 있어요. 그 완전히 꿀 바르듯이 교도소를 딱 날아가게 돼 있는데 이 동종의 죄를 3번 했다면 이미 전문가가 된 거거든요. 이 전문가가 된 사람들이 다시는 이제 이 죄를 안 짓고 다른 죄를 지으려면 서툴러서 금방 잡혀버려요. 그 당치기 전공이 딴짓을 하면 그냥 잡혀버려요. 왜냐하면 초보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3번 짓고 나오면 거의 같은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호법을 만들면서 같은 죄를 3번 지으면 이건 나가서 또 질 거니까 7년 미만 감호를 살게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 많고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 이제 죄를 치르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징역 1년을 살고 나왔는데 감호자가 돼서 7년을 더 살게 되는 터무니없는 일들 막 벌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호법이 폐지됐어요. 폐지됐는데 그 부칙에
감호법에 의해서 선고받은 사람한테는 유효하다 이렇게 부칙을 해놔가지고 지금도 감호법이 폐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감호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금도 징역을 다 살고 나오면 다시 감호소에 들어가서 7년 미만의 감호로 살고 이제 나와야 돼요. 아직도 지내고 있어요. 지금 정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감호소에서 나온 친구들이 이제 제가 수도원 나와서 함께 이제 지내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스릴 만점입니다. 한 10명 정도하고 함께 살았는데 그 수도원 나와서 고민할 틈도 없이 이제 스릴 만점으로 살았습니다. 그 장강국이 천만다행이다 할 정도. 이런 무자식 상벌자라는 말을 이제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하다가 2003년도에 민들레 국수집을 시작하게 됐는데, 왜 민들레 국수집을 시작하게 됐는가 하면, 처음에는 출소한 친구들이 좀 일하면서 살 수 있게끔 조그만한 집수리 센터를 만들었었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 다 도망가고 빈집은 됐고, 그 다음에 그때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할 거 없으니까 이걸로 식당이나 한번 재밌게 지내보자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3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데 얼마나 쉬운 일인가 하면요, 환대집 만들기가 3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시작이 됩니다. 그 하느님의 일을 시작할 때는 씨앗으로 시작하면 가장 쉽거든요. 씨앗이 발화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정말 조금밖에 없어요. 씨앗이 싹이 트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물 조금, 햇빛 조금, 땅 조금 있으면 장소도 조금만 있어도 되고 하니까 어느 날인가 싹이 터서 자라면 겨자씨처럼 자라서 공중에 새도 깃들 만큼 돼버립니다. 그래서 민들국수집을 처음 시작할 때 3평 정도 되는 월세를 얻어가지고 식탁 하나 놓고 민들국수집을 시작했습니다. 그 민들국수집을 시작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게, 배고픈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게 밥일까? 자존심 있는 사람들은 구박받고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못 받고 하면 굶어버려요. 굶어서 민들국수집에서 식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일주일 굶은 거는 다반사고요. 그리고 또 우리 민들국수집 첫 손님은 그 9일째 굶다가 이제 국수집에 찾아오는 되는데, 한 3일 아무것도 못 먹고 3일쯤 되면 모든 게 먹을 거로 보인다. 먹을 거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담아 안 넣고 남의 거 안 뺏어 먹는가 하면 워낙 착해서 그러거든요. 보통 속담에 사흘 굶으면 담 넣는다는데 사흘 굶어도 또 굶고 있어요. 이게 노숙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숙하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건 진짜 누워 떡 먹게. 그 사람들이, 노숙하는 사람들이 무섭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 했는데, 제가 그 노숙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만난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서 한 10년 정도 훈련을 받다 보니까 노숙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사나워도 이건 천사 같은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노숙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사납고 난리를 치고 해도 감옥에서 숙달된 사람들에 비하면 천사도 그런 천사가 없을 정도로 순진하고 착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노숙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감옥에서 오래 숙달돼서 나쁜 일을 하던 사람들한테 정말 당하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 민들레국수집을 처음 찾아온
젊은 노숙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정이 정말 딱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와주겠다. 필요한 게 뭐냐 도와주겠다고 하면 고맙다 할 줄 알죠. 도와주겠다고 하면 36개 주랭랑을 합니다. 노숙하는 사람 그 어려운 처지인데 처음 만났을 때 도와주겠다고 하면 36개 주랭랑을 쳐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젊은 사람이 노숙을 하게 되면 초기에 이미 나쁜 놈들한테 그 착한 천사의 탈을 쓴 사람들한테 다 당해가지고 누가 도와주겠다고 하면 이거 또 당할까 싶어서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봤을 때는 저 젊은 놈이 할 일도 없고 게을러서 그냥 노숙을 하는 줄 알고 했는데 그 사정 이야기를 보면 노숙을 시작하자마자 나쁜 놈들의 밥에 대해서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돼버린 사람이 거의 대다수. 그 노숙자들이 가장 처음에 이제 처음부터 노숙을 하면서 밥 얻어먹고 다니는 거 알지 않습니다. 그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노숙을 하면서 다니다가 정말 배가 고파서 이제 영등포역이나 서울역 같은 데서 이제 힘없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밥 사주고 술도 사주고 집도 얻어주고 직장도 얻어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완전히 다 걷어가버려요. 그 망해버린 사람이 망했다고 해서 부자들의 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엄청 많거든요. 명의 젊은 부부가 갓난아기를 데리고 겨울에 공중 변소에서 공중 화장실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부부가 사회복지시설을 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해도 한 군데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젊은 부부가 아기를 낳고 아기가 심장병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그 수술비가 많이 드는데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그 명의만 빌려주면 500만 원 준다. 그래서 이제 명의를 빌려줘서 서울에서 빌라 2채가 이 사람의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기하고 그 젊은 부부가 아기하고 화장실에서 노숙을 하면서 그 겨울에도 어느 곳을 가도 도와줄 길이 없어요. 그 도와주려고 일을 해보면 부자거든요. 빌라가 2채나 소유하고 있고 그런데 어디서 도와줍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힘들게 노숙을 하는데 사정이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될까 하고 이제 해보면 안 돼. 이 사람 명의로 대포 트럭 4.5톤 트럭 소유자. 이런 게 비일비재야. 그러니까 젊어서 초기에 그렇게 당해버리면 이제는 아무 의욕도 없고 또 살아날 길도 없습니다. 신용불량도 이미 다 됐고 어떤 사람은 그 바지 사정이 돼가지고 국세만 해도 수천만 원 이제 돼 있고 그래서 그 정말 나쁜 놈들은 그 가장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이제 그 자기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대포 통장 하나 만드는데 5만 원 이렇게 이제 주거든요. 5만 원이면 확 넘어가서 대포 통장 만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5만 원 가지고 이제 뭐 사 먹고는 하다가 경찰에 걸리면 벌금 200만 원 때려맞고 다시 또 하지도 못하고 이런 게 이제 정말 비일비재야. 그래서 이런 분들과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할 때는 이제 진짜 가난뱅이로 가난하게 사는 그 마음 훈련을 시켜주고 하면서 이제 살아나게끔 해야 되는 것.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출소자들과 단칸방 하나 얻어가지고 밥 해주면서 이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마한 식당 만들어서 출소한 친구들 밥이라도 제대로 해먹게 하고 틈틈이 노숙 하는 분들 이제 좀 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식으로 하면 그 식당이 식탁 하나 놓고 하는 거니까 손님이 많이 와봐야 몇 명이나 오겠나. 진짜 착각을 했습니다. 식탁 하나 가지고 식탁 하나면 이제 6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인데 식탁 하나 가지고 민들레 국수집을 해서 그 1년 조금 지나자마자 그 식탁 하나에 하루에 300명까지 밥 먹은 적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식탁 회전율이 하루에 막 60회전. 완전히 대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르시대의 환대의 집을 흉내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음식값을 이제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100원이나 200원 받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실제 그렇게 이제 손님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피트모린의 환대의 집을 하면서 하느님의 대사를 맞은 귀한 손님을 맞는데 돈 받고 대접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돈 안 받기로 하고 이제 했습니다. 환대는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환대가 타락하면 서비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환대를 가장 잘하는 데가 그 특급 호텔 가면 어떨까요? 환대를 잘 받을 수 있죠. 근데 돈 안 내고는 그 환대가 없죠. 그 본래 이 그리스도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환대가 이제 타락하고 돈맛이 들리고 하면 특급 호텔 서비스로 이제 변질이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는 환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처럼 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가죽감도 만나서 다 죽어가게 될 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는 아낌없이 도와주고 자기 귀한 지갑까지 열어서 다 내주고는 혹시 더 들면 갚아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생판 모르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아주 싫어하고 무시하고 하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인데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와줘요. 여기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의 환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집집마다 적어도 밤중에 찾아오는 예수님을 환대하기 위해서 빵 마련해놓고 잠자리 마련해놓고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낯선 사람이 오면 천주교 신자 집에 가면 환대받고 먹을 거 먹고 잠잘 수가 있고 이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게 천주교 각 가정마다 다 했었는데 이제 각 가정이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성당 본당에서 이제 맡아서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아예 사회복지 후원금 조금 내는 걸로 이제 무마되고 이제는 어느 천주교 신자 집에 낯선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방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호텔 가게 되는데 이반일 리치 선생께서 쓴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예수의 신부님이 어느 날 옛날 그 2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 북경에서 이제 교리를 가르치고 해서 이제 중국 사람 중에서 입교를 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서원을 합니다.
그 세례를 받게 돼서 너무 기뻐서 로마까지 순례를 하고 오겠다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북경에서 그 신부님이 북경에서 일이 끝나고 로마에 있는데 북경에서부터 걸어서 순례하러 온 그 교우를 로마에서 만난 거예요. 만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경에서부터 이제 로마로까지 순례를 하는데 처음에는 어디를 가도 거룩한 곳으로 이제 순례를 한다 그러면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천주교 신자나 그리스도 신자가 사는 마을이 아닌데도 가면 극진한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갈 때는 돈까지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순례 여행을 로마 가까이로 갑니다. 이제 폴란드 못 미쳐서 이제 그 러시아 정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 순례한다고 하니까 성당에 가보라거나 아니면 주교님한테 가보라고 그렇게 하면 이제 가면 이제 본당에서 재워주기도 하고 아니면 여인숙에 보내주기도 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극진히 순례한다고 해도 극진히 대접해 줬는데 로마에 가까워서 예수 믿는 사람 근처로 가니까 점점 야박해집니다. 그래서 폴란드를 지나고 로마 가까이 가서 정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기껏 해주는 게 여인숙밖에 호텔 데리고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 이미 우리는 환대를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피터 모리는 바로 그 환대를 다시 하자고 해요. 다시 현 시대에 시작을 하자. 피터 모리나 도로시대 이분들이 그 사회복지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에서 하는 방식과 다르게 하는 이유. 그 민들국수집을 하면서 제일 그 고민스럽고 힘들었던 게 사회복지와 우리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환대와 이 차이점이 뭔가. 사회복지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말하는 환대하고 차이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 환대가 그 정말 타락해서 서비스화되면 사회복지 빚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환대를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좀 고민스럽고 막 그렇습니다. 환대는 이제 그냥 대접하는 거니까 손님들 대접하면 된다 했는데 참 처음 시작할 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비전도 없고 그 어디 비교할 데도 없고 방법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이렇습니다. 그 민들국수집 처음 시작하면서 간판을 이제 기존에 있는 것으로 활용을 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흰색 간판에 글자를 떼어내고 노란색으로 글자를 만들어서 흰색 바탕에 노란색으로 민들국수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간판쟁이 하는 분이 내가 수십 년 간판을 만들어 봤는데 이런 희한한 간판은 처음 봤다. 그러면서 7만 원 받을 건데 깎아서 5만 원밖에 안 받더라고. 그래서 민들국수집은 거의 안 보이는 간판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안 보이고. 안 보이면 찾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노숙하는 사람들은 안 보여야 찾기가 쉽습니다. 그 노숙하는 사람에게 밥을 얻어먹는 그 분들에게 간판이 잘 보이면 좋겠습니까? 잘 안 보이면 좋겠습니까? 그죠? 안 보이는 게 좋겠어. 안 보이고 흔적이 다른 데 표시 안 나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2003년 4월 1일 날 이제 민들국수집을 오픈을 했는데 손님이 없었습니다.
그 4월 2일 날은 수요일이었는데 그날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4월 5일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그럼 완전히 공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월 6일 날 오전 11시 10분에 손님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 덕적도 출신이고 동인천역에서 노숙을 하는데 9일째 굶었고 걷지도 못해가지고는 겨우 이제 모시고 왔는데 요 계단도 못 올라올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첫 손님이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대성씨인데 저보다 이제 나이가 한 살 아래, 정말 아주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금 살만하면 떠나갔다가 죽을만 하면 들어오고 한 열 몇 차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도저히 희망도 없겠다, 이제는 포기하려고 했을 즈음에 스스로 일어나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그 지금은 전셋집 얻어서 저축도 몇천만 원 했다고 자랑하면서 그 어떤 이웃 아저씨처럼 이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들레국수집 16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였었는데 거기서 벗어난 사람은 한 사람 제가 봤어요. 거의 대다수는 죽었어요.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오래 사는 사람을 못 봤어요. 10년을 못 버티. 그리고 또 이 알코올 중독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그 성질대로 알코올 중독. 그 심성이 본래 착한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이 돼도 좀 착하게 귀엽게 중독이 돼요. 막 환청 걸리고 환각 증세 막 빠지고 하는데 심성이 고운 사람들은 그런 환각 증세를 해도 좀 귀여운 벌레들이 돌아다니고 그렇습니다. 귀엽고 예쁜 벌레들이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진짜 못된 놈들은 진짜 무섭게 되고 막 이런 거. 그리고 또 취해도 그 취해서 난동을 부려도 이제 완전히 달라. 그래서 알코올 중독되는 사람도 그 심성대로 이제 되는 거 보고 정말 못된 사람들은 대책 없습니다. 대책 없는데 그 얼마나 그 재밌는가 하면 그 아무리 알코올 중독돼서 난폭하고 못되게 불어도 이게 얼마 못 가서 죽거든요. 이걸 체험하면 조금 여유 있게 기대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이런 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민들레국수집을 하면서 한 달쯤 됐을 때 이제 밥만 먹여서는 이게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근데 밥만 먹여서 될 일이 아닌데 정말 난감한 게 민들레국수집 시작하고 한 달쯤 됐는데 10만 원 목돈 만들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성 씨가 이제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변에 조그마한 방 한 칸 되는 방 하나를 얻으려는데 선 월세 10만 원.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한 사람을 위해서 방 하나 얻어서 살게 했죠. 이게 이제 민들레의 집의 시작. 그리고 또 이 노숙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어서 함께 살게 되면 그 보통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한 명을 살게 한 그 집을 얻어서 살게 하는 거하고 한 10명을 한 집을 얻어서 살게 하는 거하고 있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보통 10명 얻어서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노숙하는 사람들을 살릴 때는 우선 한 명 따로
한 명 한 명 극진히 이제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만 원 생기면 방 하나 얻어서 노숙하는 손님 한 분 이제 식구로 만들고, 그런 식구로 만들면서 아무 조건도 없이 일하기 싫으면 용돈 주겠다. 그럼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하면서 해서 그 민들의 식구들이 많을 때는 한 3, 40명까지 주변에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방을 동네에서 얻다가 보니까 외상으로도 이제 방 빌려주고 그러는 분도 계셨고, 요즘은 이제 서로 빌려가라고. 왜냐하면 항상 월세를 제때 이제 내드리니까 서로 빌려가라 이렇게 하는데, 초기에는 방 얻는 것도 참 어려웠습니다. 절대 노숙하던 사람한테 안 빌려준다고 방 빼라 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습니다. 그 노숙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한 10년 가까이 노숙을 하다가 방 하나 얻어주고 하면 정말 잠을 잘 잡니다. 밥 먹는 것보다 잠자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노숙하는 사람 보면 매일 맨날 자는 것 같잖아요. 맨날 술 먹고 자고 하는 것 같은데, 노숙하는 사람들의 소원이 잠 한 번씩은 잡았어. 노숙을 하는데 얼마나 아슬아슬한가 하면, 자다가 누가 강목으로 내려치는지 발길 차고 도망가 버리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의 지하도에 사람들이 쭉 있는 이유, 모여 있는 이유가 자기들이 보호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고 이제 왜 따로 혼자 있거나 혼자 이제 그 깔고 뒤집어 쓰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자면 참 못된 사람 많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으면 그냥 발로 지지게 놓고 가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 지붕에 있고 누워서 지붕 있는 집에서 잠 한 번 실컷 잡으면 이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르고, 길에서 한 10년 노숙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새 방을 얻고 이사시키기 전에 이제 좀 씻겨야 되는데, 냄새라고 하니까 씻겨도 그 냄새가 완전히 안 없어집니다. 근데 어떤 노숙하는 분은 목욕탕 내려가서 씻는데 발가락이 안 떨어져요. 그 사이에 붙어가지고. 신발 벗을 일이 없으니까 붙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그리고 또 정말 안 씻으려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협박하면서 달래면서 이제 좀 자주 씻게 하면 이제 안 씻으면 못 버티고 이렇게. 그리고 처음에 국수집 시작할 때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그 자기들 그 그 머리 깎는 데서 그 노숙하는 사람들 머리도 깎아주겠다고 했는데, 진짜 냄새 나는 사람 한 번 가면 냄새가 안 없어져서 다른 손님도 못 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적인 훈련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 씻게 하고 머리도 씻게 하고 몇 번 씻고 옷 갈아입히고 냄새 안 나게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면 이제 씻겨주고 머리 해주고 해도 이제 되고. 요즘은 그 민들이 구슬집에 노숙하는 분들이 오는데 계속 밖에서만 살 수가 없거든. 노숙하다 보면 감기 걸리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그 다음날 일하러 가기도 하면서 좀 쉬어야 되기도 하고 하면 찜질방에도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찜질방 표를 한 3, 400장 한 달에 정도 이제 나누어주고 그럽니다. 필요한 사람이 나눠주고 하는데, 처음에는 찜질방에서 난리 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노숙하는 분들을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속옷까지 다 갈아입히고 하면서 자주 하면 이제 찜질방에서도 받아줍니다. 받아서 지금은 한 달에 약간 금액을 다운받아서 우리가 사쓰는 손님들한테 이제 나눠드리고 하면 가서 2, 3일씩 자고 호텔에 있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민들레 국수집은 처음에 시작할 때 조직을 안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조직, 철저한 조직인 수도원에서 조직에 쓰는 것을 하도 많이 그래서 절대 조직을 안 만들고 이제 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봉사자 조직도 없고 후원자 조직도 없고 후원해라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봉사자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후원한다는 게 홈페이지에 통장 번호 하나만 올려놓고 그 후원할 때만 하고 말 때만 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아직까지 굴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자가 제일 무서운데요. 그 민들레 국수집을 하면서 국수집에 찾아오는 우리 손님들은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가장 무서운 게 자원봉사자. 그 정말 자원봉사자를 잘못 만나면 다 틀립니다. 그 자원봉사자가 한 명 들어오면 온 그 국수집이 흔들리고 적응이 되려면 그렇게 힘들고 그렇습니다. 거짓말 같죠? 근데 사실 도르시대이께서도 자원봉사자가 제일 무섭다 그랬어요. 뭔가 하면 하여튼 그 트러블 메이커는 자원봉사자. 그 똑똑한 사람. 그 도르시대에서 보면 정말 그 이해가 되는 게 이 봉사자들이 달걀을 누구를 먹느냐에 따라서 이제 싸움도 일어나고 다 떠나기도 하고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달걀을 누가 먹느냐, 손님이 먹느냐, 봉사자가 먹느냐 이렇게 이제 패 갈려서 싸우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막 하기도 하고 도르시대가 어떨 때는 이 말하고 어떨 때는 저 말하고 했다고 하면서 싸움 난리 나고 그런 거죠. 그 바람잘 날 없습니다. 저도 이제 도르시대 환대회처럼 처음에는 필리핀 가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와서 봉사하게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와서 하고 하는데 제가 있을 때는 그나마 버텼어요. 그 바람 잘 날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버티면서 이제 조정이 됐는데 제가 필리핀으로 가면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 사분 오열되고 야 이게 이제 운영이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위급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요즘은 봉사자는 최소한으로만 하자. 그래서 손님 봉사하러 오겠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너무 작아서 봉사자분들이 많다. 다른 데로 가서 더 어려운데 도와주시라 하면서 하는데 정말 16년까지 민들레 국수집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하고 기억에 남고 하는 분들은 이제 봉사하러 왔던 분들. 제일 무섭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제 버텨내는 게 대단할 정도로 이제 몰랐고 그렇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민들레 식구들도 이제 자유롭게 봉사하거나 아니면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다시 돌아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초기 민들레 식구들이 한 3, 40명 있고 할 때는 거의 알코올 중독자가 많았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하는 분,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리면 이건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이 술을 안 먹었을 때는 천사같이 해요. 착하고
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술이 들어가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이 민들 식구들이 다 흩어져서 따로따로 사는데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은 외로워서 혼자서는 또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고 항상 끼리끼리 모이게 돼요. 그러면 이쪽에 가서 흩어놓으면 돌아오면 저쪽에 가서 또 다시 모여서 또 먹고.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까지 민들의 식구 됐던 그 알코올 중독됐던 분은 다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가셨고, 진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다 가셨고. 요즘 민들의 국수집에 그 민들의 식구들은 얼마나 착해 빠진 순에 빠지고 술도 안 먹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평화스러울 수 없을 정도. 그리고 또 처음에 국수집을 시작할 때 동네 이제 업계들이 아니면 그 노숙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두목급들이 있거든요. 두목급들이 와서 온갖 행패를 다 부립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그 난리 나고, 그래서 막 멱살 잡혀 끌려다니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도 이제 묶어놓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정말 스릴 만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국수집에 와서 생패 부리는 사람도 거의 없고, 진짜 요즘 사람들 보면 야 정말 평화스럽다 하고 놀랄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이 되기까지는 그 파란만장한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얼마나 끔찍하게 변하는가 하면, 시비 거는데 전문가들이 됩니다. 어떤 손님은 밥이 왜 이리 고두밥이냐, 그리고 또 이제 밥 비벼 먹고 싶다고 해서 고추장에 갖다 드리면 왜 이리 짜냐고 또 시비를 걸고, 그 다음에 욕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봉사자들이 와서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가 섭섭해서 못하는 경우들이 참, 일이 힘들어서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섭섭해서 못하는 경우들이, 그 오죽하면 머리 검은 짐승 도와주지 말라 이런 말까지 하고 막 그런. 근데 그 환대를 하려면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생판 모르는 낯선 사람. 그 우리는 환대를 아는 사람, 친척들, 가족들, 그다음에 나 동료들 환대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안 가르쳐줘도 해요. 근데 생판 모르는 낯선 사람을 환대를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을 걸어야 되고, 내가 아무리 따뜻해져도 여기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상상도 못하고. 그렇지만 정말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착하다는 그 심성을 이제 마음에 가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하고 살면 정말 놀라운 것들을 체험합니다. 민들의 국수집에서는 우리 손님들이 이제 독후감 발표를 하거든요. 매일 책을 간단하게 읽고 조금 써서 발표를 하면 현금 3,000원을 드립니다. 3,000원 드리면서 조금 찜질방에서 자고 싶다 그러면 찜질방 티켓에다가 또 찜질방 티켓만 줘서는 못 살거든요. 좀 가운비까지 챙겨주고 간식 먹을 거에서 챙겨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 노트 한 권을 독후감 발표하면서 다 쓰면 소원을 들어주거든요.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는데, 얼마나 노숙하는 분들이 순진한가 하면 소원 들어주겠다는데 소원을 운동화 한 켤레만
아니면 티셔츠 하나 이런 정도의 소원벗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집 사달라는 사람은 아직도 없었고 간혹 가다가 장가 보내달라는 사람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어려웠습니다. 그 노숙하는 사람이 정말 배고팠는데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먹고 싶은가 해주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라면에다가 밥 말아 먹고 싶다. 그 소원이 그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 보통 우리나라의 노숙자들은 그나마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비해서 아주 질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노숙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안전화를 신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막노동 시장, 인력 시장에 안전화가 없으면 이제 받아주질 않으니까 안전화를 꼭 신고 있고 안전화를 구하려고 애랬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안전화를 이제 빌려드리는, 그냥 드리는 작업하고 막 그랬습니다. 안전화를 빌려주면서 돈 벌면 소주 한 병 사오기. 뭔가 4, 5만 원 뭐 이렇게 하니까 없어서 일 못 나가는 경우 이제 안전화 가지고 일하고 막 이러는 경우 있습니다. 그 막노동 하면 참 힘듭니다. 그 새벽 4시 전에 일어나서 일자리를 가면 그 중에서 운 좋으면 이제 뽑혀서 일하면 일당 받으면 그 인력 회사에다가 수수료 띄고 몇 푼 받으면 이제 그 받으면 오자마자 밥 먹고 자야 그 다음날 또 일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한 푼 받으면 이제 힘들었으니까 소주도 한 잔 먹고 하면 그 다음날 일 못 가고. 그래서 보통 막노동 하는 사람들 한 달에 2-3번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일하는 게 하도 힘드니까 하지 못해서 하지 못해 돈이 다 떨어지면 일하러 갔다가 그 일당 받으면 얼마나 아껴 쓰는지 아껴 쓰고 해서 그게 다 떨어지면 다시 할 수 없이 일하러 가는,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이제 망가져서 술 먹고 이러면서 이제 죽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이제 우리 노숙하는 사람들의 수인심이 참 좋거든요. 근데 몇 번 얻어먹으면 이제 자기도 한번 사고 만개야 돼. 근데 그 계속 얻어먹다가 그래도 자기도 한번 내야 되는데 하는 게 이제 막노동밖에 없으니까 가서 하루 일하고는 이제 그날 받은 걸로 이제 소주 다 사면 엉망으로 취해버리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맞아 죽기도 하고 갈비뼈 부러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동인천에서 이제 16년째 되는데 초기에 노숙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은 술 안 먹는 사람들만 몇 명 있고, 그 초기에 술 먹고 그 싸우고 난리 멱살 잡고 했던 사람들은 예전에 다 죽어서 이제 제가 완전 고참입니다. 그 언젠간 인천에 자유공원이 있는데 자유공원 계단에 자유공원 마지막 올라가는 계단 밑에 거기에 이제 굴을 파고는 겨울에 노숙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계단에 굴을 팠다고요? 예. 그 계단이 있으면 여기에 굴을 파서 거기서 살고 해서 이제 이런 데서 살면 얼어 죽는다 하면서 단칸방을 하나 구해줬더니만 와 크다 하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렇게 큰 방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너무 커서 못 살겠다고 도망가서 그 다음에
한 평 반쯤 되는 조그마한 쪽방을 얻어주니까 그걸 이제 마음에 들어하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진짜 겁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느님은 돈 없는 걸 겁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시죠. 국수집을 하면서 돈 걱정은 지금까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아하게 백조처럼 하지만 희한하게 모자랐던 적 아니면 없어서 못했던 적은 없는 것. 꿈을 꾸는데 참 터무니없는 꿈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좀 꽂혀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하면 필리핀을 거들어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꽂히게 된 이유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88년도에 제가 필리핀에 가서 2년을 살았거든요. 그때 수도원에 있을 때 필리핀에 파견 나가서 2년을 살면서 말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환대를 받았습니다. 필리핀 사람들한테. 그러고 나서 한 20몇 년 지나서 책을 썼는데 여기 인쇄가 좀 꽤 나왔어요. 인쇄가 좀 나와서 이 인쇄를 어떻게 하면 할까 하다가 30%는 나누자 하고는 그 중에 10%를 필리핀에 가져다 줘야겠다 하고는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필리핀 갈 생각은 꿈도 안 꿨었어요. 그러다가 필리핀에 가서 나보타스와 빠야타스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을 보고 와, 이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돕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빠야타스에 이제 쓰레기산의 수녀님들을 통해서 이제 옷도 보내주고 헌옷도 보내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아주 적은 돈으로 학교 갈 수 있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 아이들한테 장학금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문제를 국수집 방식대로 하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서는 필리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제 딸이 자기가 가겠다. 자기가 필리핀 가서 문제 국수집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일을 꾸며서 말라본에 계시는 지금은 돌아가신 최영식 신부님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최영식 신부님은 가톨릭 중앙의료원 원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폼나게 사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필리핀의 가난한 지역에서 요식원 하면서 정말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 신부님이 사시는 거 보면 필리핀에서 더운데도 방에 에어컨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어컨 안 끼셨어요. 뭔가 거의 대도수 사람들 에어컨부터 꿈도 안 꾸고 사는데 내가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연세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필리핀에서 직접 당신이 식사해 드셨는데 이 하실 줄을 모르시는 분이 해먹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제대로 못 드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병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소신학교 때부터 그분이 갈공리 공소 교우촌 출신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신부님께 가장 좋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의 교우촌처럼 필리핀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부님을 도움을 얻고 필리핀에 민들레 국수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민들레 국수집 시작하는데 돈 한 푼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꿈을 꾸니까 희한하게 되는 게 상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상금 받은 것 가지고 이제 필리핀 시작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필리핀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참 좋았던 게 그때 제가 만 60세였습니다. 2014년도가 만 60세 환갑되는 기념으로 이제 제가 필리핀에 가서 3년을 이제 하는데 정말 스릴 만점이었어요. 그 만 60세 저는 잘하는 게 한국말밖에 없었고 영어도 못하고 따갈로그도 못하고 하는데 필리핀 가서 이제 아이들하고 사는데 아이들하고 사는 거는 아주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뭔가 하면 그 할아버지가 손주 처음 만났을 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죠? 애기가 아예 말을 못하니까.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하고 노는 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재밌게 지냈으나 필리핀에 그 아이들이 4살, 5살 먹은 꼬마들이 저보고 오빠라고 부르고 막 그랬습니다. 60 넘어서 오빠라고 꾸야라고 부르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필리핀에 도착했을 때 이제 공동묘지 옆에 마을이 우리가 도착하기 전날 불이 나서 마을이 다 타버렸어요. 다 타버리고 성당 마당에 사람들이 이재민으로 살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희한하게 집이 다 불타버리고 다 잃어버렸는데 사람들이 우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희낙낙 집도 없고 그래서 노숙하면서 힘들게 있으면서 웃고 빨리하고 난리예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만 우리나라와 달라서 다 타버려야 100만 원어치도 안 돼요. 집이 다 타버려야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 아이들이 우리 장학생이던 우리 집 아이들이 집에 선풍기 있는 사람 손들어 보면 한두 명 들을 정도였어요. 그 더운 여름날에 그 더운 데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선풍기조차 없는 사람이 대다수였어요. 그런데 불나버렸으니까 뭐 없죠. 난 처음에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꼬마들이 자기 집은 노루풀 무슨 소리야 이해가 안 됐어. 집은 집인데 지붕이 없는 노루 가보면 정말 불난 다음에 이제 뼈대만 남은 데다가 비닐 씌워놓고 지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기 지내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급한 게 아이들 집부터 제대로 해준 거야. 집 짓는 것도 가난한 사람 짓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그 강목과 합판, 양철 지붕 이렇게 하면 한 50만 원에서 100만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이면 집 한 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집 한 40채 정도 이렇게 지붕하고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애기 엄마들 보고 뭐가 제일 도움이 되는 게 필요한가 하니까 직장 구하는 건데 이제 직장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지고 그래서 이제 한 집당 10만 원씩 무이자로 빌려줄 테니까 매주일 조금씩 갚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빌려주니까 이분들이 장사를 우리나라 김밥 장사 비슷하게 도시락 장사도 하고 10만 원이 미천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하고 조그마한 가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빌려주고 갚으면 또 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한 500회 정도를 빌렸는데 거의 다 갚았어요. 딴 데로 갑자기 이사 가버린 사람 두세 집 외에는 거의 다 갚는데 처음에는 안 갚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어요. 근데 가보면 갚으라 소리를 못하고 뭔가 하면 애기가 7, 8명이 있고 쌀떡을 보면 쌀 한 톨 없어요. 그런데다가 돈 빌려갔으니까 갚아라 이 소리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 집 큰애 데리고 가서 쌀 10kg 사서 갖다 놓고 돌아오고 그래서 또 안 갚으면 또 가서 살펴보고 쌀 떨어진 집 쌀 챙겨주고 이렇게 이제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가장 먼저 돈 생기면 갚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통한
마음이 통해서 필요한 데 가져가고 그들 먼저 갖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가난하던 사람들이 한 3년쯤 되면서부터는 집에서 아이들 파티도 하고 그 다음에 희망도 가지고 살아나는 모습 보고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아이들 집에 돈 빌려줄 때는 아빠한테는 절대 안 빌려줘요. 엄마들한테만 빌려줘요. 처음에는 아빠들한테도 빌려줬다가 그거는 안 된다는 거지 않고 엄마들한테. 그러면 엄마들은 아이들 위해서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처음에는 그 아이들만 밥을 먹였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착한가 하면 맛있는 반찬이 나오면 보통 필리핀은 그 급식을 할 때 밥 하나 반찬 하나 이 정도 한 반찬 한 개 이 정도인데 좀 맛있는 반찬 나오면 애들이 싹 숨겨서 엄마 갖다 주거나 동생 갖다 주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들도 밥 먹게 하자. 아이들만 먹는 게 아니라 엄마들 먹게 하자는데 엄마들만 먹게 해도 안 되는 게 더 어린 동생도 있으니까 엄마들이 밥을 못 먹는다. 그래서 어린 동생도 가족들도 다 와서 먹으라.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가족이 전부 다 와서 먹으면 보통 한 300~400명이 되거든요. 300~400명이 되는데 뭐 그 밥 하나에 반찬 하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진짜 나누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면서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전 가족이 다 오면 반드시 그 집을 한번 가봐야 돼요. 뭔가 완전히 쌀이 떨어진지.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쌀 챙겨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하다가 우리 아이들 가족들만 먹는 것보다 이제 또 안 되니까 동네에서 더 어려운 가족들을 이제 뽑자. 그래가지고 10가족을 뽑았는데 10가족이 100명이 그 자녀가 제일 많은 집이 13명 있는 집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중 엄마 아빠 자녀 13, 15명이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하여튼 아이들 천국이었던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민들국수집을 하면서 제일 고민스러웠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벌어지는 게 그 인천교구하고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인천교구하고 문제가 생기고 참 근데 재밌었던 게 민들레 희망지원센터를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민들레 국수집 말고 민들레 희망지원센터라는 건물은 보건복지부 직원 한 명이 아이들 돌릴 때 이제 국수집에 봉사하러 왔어요. 돌잔치하고 그다음에 엄마 아빠는 이제 설거지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노숙하는 사람들한테 뭐가 제일 필요한가 할 때 제가 조그마한 센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꿈이다 그랬는데 이 양반이 자기는 보건복지부 직원인데 노숙자를 위해서 하던 일이 실패가 돼서 예산이 한 3억 정도 있는데 이걸 성공회 쪽으로 해서 돌려주고 싶다. 그래서 난 성공회를 통해서는 안 받고 싶고 천주교를 통해서는 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지부에서 그 인천교구의 프로포즈를 만들게 하고 해서 인천교구를 통해서 민들국수집 하는 거 이제 하도록 하고 그다음 저도 그러면 이렇게 받은 거는 교회 재산이 되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이제 건물 등기하고 주교님한테 이거는 민들국수집에 노숙자를 위해서 쓸 때까지만 쓰고 나면 안 할 때는 이제 교회가 가지라고 이렇게 하고 이랬어요. 근데 자유사무국장이 몇 번 바뀌고 나서는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감사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민들국수집은 그 보조금이나 운영비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천교구가 감사하겠다는 권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다고 해서 다 가져가고 그거는 건물 키하고 갖다 주고 간판 내리고 천주교
인증교구라는 간판들을 이제 다 포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년 후에 인천주부에 희한한 일이 올라왔어요. 민들레국수집에 대한 인증교구 입장하면서 인증교구에서 인증교구 더 도와주지 말고 이러죠.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스릴 만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고 이제 그래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참 가슴 아픈 게 그렇게 된 그 가짜 뉴스를 제공한 사람이 또 우리 가톨릭 그 언론기관에 있는 기자가 아니면 말고 하면서 가짜를 이렇게 해서 그걸로 이제 떠들고 이렇게 참 그 희한한 게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아니면 말고 하면서 했던 사람은 그 세상에 암 걸렸다 그래서 네, 제가 박수 쳐본 적은 처음 봤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인천교구 같은 경우에 이제 본당이 많은데 어떤 본당은 주일 헌금이 막 몇천만 원 되는 본당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본당은 주일 헌금이 주일 헌금이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되는 본당도 있어요. 제가 봤는데 그 돈을 잘 긁어 모으는 신부들은 몇천만 원 이런 본당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소리 하는 신부는 몇십만 원짜리 본당, 몇십만 원 본당에 가서 이제 지내는 거. 그래서 야 정말 그 하느님이 평하시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그 신부가 되거나 수도자가 되거나 가장 망하는 지름길이 돈과 여자와 권력에 가까워지면 가장 쉽게 망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는 걸 출세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막 가장 망하기 쉬운 본당에 간 신부님들을 부러워하고 그러는 거. 그 다음에 또 가장 그 올바로 살 수 있는 본당에 간 사람들 보고 정말 박수 쳐주지 못할 망정 애처로워하고 뭐 이러는 것들도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물어보고 민들레국수집은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지?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지금 크게 운영하는 게 필리핀 민들레국수집 두 곳.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을 각 엄마들하고 해서 두 곳에서 매일 매일 월화수목금 주 5일간 매일 아이들이 밥 먹고, 그 다음에 정말 조그마한 곳에서 이제 책도 보고 놀 수 있고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 인천교구 일이 있고 나서 이제 필리핀의 민들레국수집도 한 100평 정도의 건물을 제가 리모델링해서 다 만들어 놨었는데 그 교구는 또 교구끼리 통한다고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떠나가 줬으면 좋겠다 해서 다 돌려주고 이제 물건들은 이제 동네에 다 나눠주고 이제 빈털들을 하고 다시 시작하는데 그 산위의 마을 박기호신 분이 그때 5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박기호신 분이 500만 원은 또 어떤 건가? 산위의 마을에 들어오시는 분이 평생 모은 500만 원이에요. 그분이 이제 좋은 데 신부님 써달라고 해서 신부님이 그걸 받고 있는데 어디 좋은 데 쓰면 하다가 필리핀에서 자고는 저한테 500만 원을 보내줘서 잘 써 그런 거예요. 그걸로 카비테에 있는 집을 필리핀이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한가 하면 그
마닐라에서 조금 떨어진 그 근교, 마닐라 근교의 카비테라는 곳에 보면 겉보기에는 아주 도시 계획도 잘 돼 있고 집들도 푸짐하고 그런데 거의 한 6, 70년 손도 못 댄 거예요. 폐허가 돼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필리핀이 그 미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이 됐을 때 필리핀 1페소가 환율이 1달러였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필리핀에 이제 10,000페소 이상 가져가면 걸리고 10,000달러 이상 가져가면 걸리고 10,000페소 10,000달러가 이제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1948년도 1달러 대 1페소였는데 지금은 53페소 대 1달러거든요.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필리핀은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고 내후년이 더 어렵고 해서 필리핀의 그 카비테에 가보면 도시도 마찬가지지만요. 5, 60년 전에 지어졌던 건물을 수리를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점점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자 집을 이제 조금 리모델링해서 민들레 국수집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 밥 먹고 엄마들 같이 밥 먹고 하는데 정말 희한하게 잘 돼요. 그리고 또 거기 이제 나보타소가 두 군데를 운영하면서 성당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한국 사람 조심해라. 그 한국 교포들이 참 마음들은 착한데 필리핀 사람 도와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게 그 한국 신자분들이 국수집 도와준다고 이제 자매님들이 와요. 오는데 필리핀 메이드들을 다 데리고 와서는 메이드들을 다 시키고 자기들은 이제 폰만 잡고 뭐 이러는 거 보고 아 이거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절대 얼씬 못하게 하고 필리핀 사람들이 필리핀식으로 이제 하고 우리는 돈만 대고 장학금만 대준다. 이번에도 가서 아이들 장학금을 줄 때 애들은 장학금 주면 돈 보면 이제 놀라지도 않고 그 대신 이제 쌀을 선물하겠다. 가난한 집에 쌀 25kg 한 포씩 선물한다고 하니까 애들이 고함치고 난리 났어. 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보통 지금도 필리핀은 가난한 거의 대다수가 쌀을 1kg, 2kg 이렇게 비닐봉지에 사다 먹거든요. 사다 먹어서 가난한 집에서 쌀을 포대에 놓고 한번 먹어보는 것은 평생에 있을 수 없어요. 세상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쌀을 선물하고 그러면 이제 5살짜리 꼬마가 5kg짜리 쌀을 쥐가 들고 막 가려고 합니다. 필리핀하고 민들레 국수집을 하면서 그 민들레 집 그리고 어린이 밥집 어린이 밥집도 있습니다. 어린이 밥집, 어린이 공부방이 있는데 동네 아이들이 누구든지 와서 간식 먹고 놀고 밥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막 와서 보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 아이들 빼갈까 싶어서 하는데 그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한동안은 그 민들국수집에 후원이 들어오면 좋은 거는 다 빼가지고 아이들 먹인다고 난리 난 적도 있었고 하여튼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이제 간식 먹고 밥 먹고 그리고 또 다른 공부방에 가기도 하고 학원 가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민들레 희망센터라고 해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책 읽고 공부하고 영화도 보고 컴퓨터도 할 수 있고 낮잠도 자고 요즘은 여름에는 하도 손님들이 낮잠 잘 수가 없어가지고 작년에는 에어컨까지 이제 설치해서 낮잠 잘 수 있게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이 노숙하는 사람들이 밤에 거의 잠을 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낮잠이라도 좀 안전하게 잘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작년 가을에는 또 뭔가 하나 하고 싶어가지고 카페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민들레 카페. 왜 노숙하는 사람은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안 되나?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 손님들도 아메리카노 부탁하고 설탕 넣지 말라고 하고 그 일반 시중에서 파는 아메리카노보다 질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원두를 좀 고급 증간을 줬으니까 확실히 맛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 아슬아슬하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할 때 꼭 필요한 만큼 그때 보면 필요한 만큼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조금 여유 있게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꼭 그만큼 약간 모자라고 그렇게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 제가 그 여름 방학 동안 이제 교도소를 쫓아다니면서 민들레 구슬집에 쌀을 다 나눠줘 버렸거든요. 그 겨울엔 여름에 너무 덥기도 하고 잘못하면 벌레 생겨서 또 곤란하고 해서 있는 것을 전부 다 나눠주고 하니까 걱정들을 해요. 쌀 떨어주면 하는데 다 비워버리면 진짜 쌀이 놀랍게도 막 들어온대. 그래서 그 예산도 없고 일할 사람도 없고 그래도 꼭 참아요. 꼭 참고 하느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꿈을 꾸면서 기다리면 어느 날 놀랍게도 생각도 못한 방식으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 딸인 모니카는 저보고 항상 제발 아빠 꿈꾸지 마세요. 꿈을 꾸면 이제 다 이루어진다는 걸 이제 눈치를 채버렸어요. 그 어떤 꿈을 꿔야 되는가 하면 하느님이 꾸는 꿈을 우리가 덩달아 꾸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하느님의 꿈을 내가 내 꿈으로 꿔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지난번에 필리핀에 작은 학교를 하나 좀 만들고 싶어요. 그 나보타스 그 지역은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진짜 쓰레기 그 한데도 애들은 그 쓰레기 물에서 뒤둥고 놀고 막 그러는데 그 아이들에게 조그마한 학교를 하나 조금 큰 공부방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서 준비를 잘 했습니다. 잘하고 그 다음에 필리핀 엄마들 중에서 필리핀 들어가는 분이 있어서 그분 통해서 하면 이제 한국말도 하고 해서 잘하겠다고 해서 준비를 다 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그 필리핀 분들이 생판 보지도 못했던 돈을 보고는 억 하고 놀래더니만 이제 변하는데 와 큰일 났다 싶어서 시작하던 거 이제 다 포기하고 다시 꿈꾸면서 이제 아깝게 철수한 적도 있고 그래서 필리핀하고 할 때는 제일 어려운 게 필리핀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사람을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정말 어려워요. 뭐 필리핀 사람이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좋은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말 안 통해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만나면 참 좋겠다 하고 정말 다행스럽게 저는 그래도 두 사람은 만난 것 같아요. 나보타스 있는 분들 해서 그 카피트에 있는 분들 했으면 요즘은 이제 카카오톡이 다 되니까 실시간으로 그날 애들 밥 먹고 한 거 다 사진집 영수증해서 보내고 사진으로 보고 그다음 또 송금하는 것도 요즘은 시티뱅크에서 되는 게 있어서 필리핀에서 거의 수수료 아주 약간 수수료만 주고 돈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참 좋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쓰는 한국에서 쓰는 돈보다 10분의 1밖에 안 돼도 필리핀에서는 정말 귀한 역할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런 걸 이제 눈으로 보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한 1년, 2년 하루에 한 끼 정도만 그렇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얼마나 복스럽게 귀티나게 이렇게 변하고 그리고 또 그 카비테 같은 경우에는 엄마하고 동생들 같이 밥 먹고 하니까 마을 자체 그 우리 공동체가 복이 넘친다 할 정도로 이제 이쁘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수도원 들어간 지 그제 같으면 벌써 40년 되고 이제 저도 늙은이가 돼버렸고 막 그렇습니다. 모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